안녕하세요. HP 아르바의 정수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장비 가상화 VXS, VSF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캠퍼스 네트워크에서 장비들의 구성 형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중화되어 있는 백본 스위치에 워크그룹 스위치의 업링크를 각각의 백본 스위치에 연결해서 이중화해서 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전통적인 형태의 구성도에서 보면 스위치드 네트워크는 브로드캐스트와 멀티캐스트가 필수적으로 운용되는 환경이어서 이런 루프 구조에서는 필수적으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루프를 막는 것을 필수로 합니다. 이렇게 루프 방지 때문에 스패닝 트리를 돌리다 보면 이미 한 포트를 블로킹을 잡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비싼 돈 들여서 백본 이중화하고 워크그룹 스위치의 업링크를 이중화했던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포트를 못 쓰게 됨으로써 백본도 1번만 사용하고 워크그룹 스위치의 이중화된 링크 중에서도 한 개만 사용하는 형태의 불편함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개선하고자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나온 기술들이 이제 회선을 가상화해서 사용하고 장비를 가상화해서 사용하는 형태의 기능들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성에서 우선은 워크그룹 스위치 기준으로 이 이중화되어 있는 업링크 두 개를 링크 어그리게이션 그룹으로 묶어서 물리적으로 두 개의 혹은 여러 개의 링크를 마치 하나의 가상의 논리적인 하나의 링크처럼 동작시키는 링크 어그리게이션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근데 이 링크 어그리게이션 기능은 장비 대 장비 1대1 간에 한 장비 대 한 장비가 서로 여러 개의 물리적인 링크를 가지고 있을 때 동작하는 기술이라서 보시는 것처럼 백본이 이중화되어 있는 형태 워크그룹 스위치 한 대당 링크가 여러 장비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 링크 어그리게이션 기술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 가상화 기능이 나왔고요. VSF라는 장비 가상화를 통해서 백본 장비를 마치 하나의 장비인 것처럼 동작시키는 VSF 기능을 통해서 링크 어그리게이션을 설정하고 서로 백본과 워크그룹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링크를 마치 가상의 하나의 인터페이스인 것처럼 동작을 해서 쓸 수 있는 가상화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액티브 스탠바이 운영 형태에서 이제 액티브한 모든 장비의 자원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이 되었고 이제 VXS 가상화라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VXS 가상화는 비슷합니다. 워크그룹 스위치의 링크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물리적 링크를 가상화하고 백본도 가상화를 하는데 VSF 가상화는 별개로 VSS 가상화는 장비 자체를 가상화로 묶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백본에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물리적인 링크를 하나의 인터페이스인 것처럼 가상화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VSF는 샤시 가상화 기술이고 VSX는 링크 가상화 기술입니다. 다른 말로는 멀티 샤시 링크 어그리게이션이라고도 해요. 이 VSF 기능과 VSS 기능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VSF 기능인데요.
버추얼 스위칭 프레임워크, 줄여서 VSF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VSF 기능은 워크그룹 스위치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VSF를 워크그룹 스위치를 위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통칭은 스택, 다른 제조사들은 대부분 스택, 아이스택 그런 식으로도 많이 부르는데요. 여러 대의 워크그룹 스위치를 하나의 워크그룹 스위치로 인식해서 동작시켜주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루바의 5400 스위치라든지 2930 스위치, CX 6300, 6200 스위치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최대 8개에서 10개까지 하나의 장비로 묶어서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이 최대 8개에서 10개까지 묶은 별개의 스위치를 하나의 스위치인 것처럼 동작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플레인이라든지 컨트롤 플레인, 예를 들어서 IRP 테이블, 라우팅 테이블 이런 것들을 모든 스위치들이 다 공유해서 마치 한 장비인 것처럼 동작하게 하는 기술이 VSF, 버추얼 스위칭 프레임워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VSF에는 각각의 스위치들이 역할이 있습니다. 우선은 VSF 처음 구성됐을 때 첫 번째로 연결된 스위치가 프리머리 스위치, 이제 컨덕터 롤을 가지고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VSF 구성이 완료된 다음에 여러 대의 스위치를 구성하고 나서 매뉴얼하게 스탠바이 스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이제 세컨더리 롤을 가져감으로써 이제 프라이머리 스위치 컨덕터가 죽었을 때 스탠바이가 컨덕터의 위치에서 프라이머리 롤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개의 워크그룹 스위치로 VSF 구성을 한다면 첫 번째는 컨덕터, 프리머리 롤을 갖고 있는 컨덕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자가 지정한 대로 스탠드바이 스위치가 되고 세컨더리 롤을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과 4번 스위치는 이제 멤버로서 이제 멤버 롤을 가지게 되는 거죠. VSF를 구성할 때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일단 VSF 링크는 링 형태로 구성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링이 하나 한쪽이 끊어지더라도 다른 쪽에서 통신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한쪽이 한 노드가 고립되지 않도록 링 형태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링 형태는 6200은 10G 닷 케이블, 6300은 50G 닷 케이블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SF 구성하는 스위치들에서는 프리머리 롤을 가져갈 수 있는 스위치는 한 대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프리머리 스위치와 세컨더리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M모델을 권장을 드리고요. M모델을 권장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6200 스위치 간에 어떤 스위치도 VSF를 묶을 수 있고 6300도 마찬가지지만 F모델과 M모델을 혼용해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프리머리와 세컨더리는 M모델이 파워 이중화가 지원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성을 가져가고자 M모델을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파워 이중화도 파워 소스도 분배를 해서 서로 다른 파워 소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로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스플릿 디텍션,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VSF 링크가 다 끊어졌다라고 하면 자기가 서로 프리머리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동일한 IP가 서로 다른
전에 VS 멤버였던 스위치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 IP 중독 때문에 정상적인 통신이 안 됩니다. 이런 사항을 스플릿 사항이라고 하고요. 이런 스플릿 사항을 적절하게 확인하고 스플릿 사항에서는 다른 스위치가 프리머리 스위치 외에 다른 스위치가 IP를 가지고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스플릿 디텍션 기능을 활용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 스플릿 디텍션 기능은 OB 포트를 서로 연결을 해서 서로 간의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스플릿 사항을 확인하고 스플릿 사항에서 세컨더리나 멤버들이 동일한 IP를 가지고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스플릿 디텍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VSF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VS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SS는 버추얼 스위칭 익스텐션이라고 하고요. 똑같은 장비 가상화 기능인데 이거는 좀 약간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VSS는 다른 말로 해서 멀티 샤시 링크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듀얼 샤시 디스트리뷰티드 링크 어그리게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지만 장비 두 대에서 링크 어그리게이션을 하고 싶은데 VSF는 장비 자체를 다 하나를 묶는 거였다면 VSS는 장비 자체는 개별은 각각에 돌아가고 물리적인 링크만 마치 하나인 것처럼 L2 레벨에서의 가상화를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듀얼 샤시, 멀티 샤시, 링크 어그레이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L2 레벨을 묶어주고 그러면서도 이제 액티브 게이트웨이와 액티브 포워딩 기능을 동작을 시켜서 L3 가상화까지도 구현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당연하게 각각의 VSX 멤버들 간의 ISSU, 인서비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고 라이브 업그레이드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점은 매니지먼트 플레인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컨피그레이션 싱크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VSF는 어차피 모든 장비들이 하나의 장비인 것처럼 동작을 하니까 매니지먼트, 컨트롤, 라우팅을 다 하나로 공유합니다. 하지만 VSX는 공유하지 않아요. L2만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컨피그레이션은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VSF는 여러 대의 스위치가 하나에 묶여 있으면 어떤 예를 들어서 VLAN 추가하는 작업을 한다고 하면 여러 대의 스위치에서 다 한번 각각의 접속을 해서 다 VLAN 추가 작업을 해야 되지 않고 하나의 스위치에서만 프리머리 스위치에서만 하면 되면 나머지 VSF 스위치들이 컴퓨터에서 동기하는 반면에 VSS는 각각의 VSS 멤버 스위치에 들어가서 컨피그레이션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멀티샷시 링크 어그리게이션과 스택 기능의 차이점인데, 근데 우리 아루바의 VSX 기능은 기존의 멀티샷시 링크 어그리게이션 표준에서 제공하는 다른 밴드 제공하는 기능에 더해서 임의로 내가 원하는 컴퓨터에 동기화시킬 수 있는 기능까지도 추가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VSS의 컴포넌트를 보면 일단은 각각의 VSS 페어들이 있죠. VSS 멤버를 구성하는 페어 스위치가 두 대가 있고요. 각각의 프리머리 롤과 세컨더리 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개별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이 개별로 동작함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L2 포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VSS 링크 어그레이션 그룹이 되고 있고요. 이 VSS 링크 어그레이션 그룹으로 동작을 할 때 서로 간의 정보를 동기화시켜주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인터 스위치 링크 IS 링크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VSF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장비가 IS 링크가 끊어져서 서로 동일한 IP로 동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스플릿 디텍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키버 라이브 링크를 추가로 연결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액티브 게이트, 액티브 포워딩 기술로 L3 이중화도 지원을 하는데, 액티브 게이트웨이는 좀 더 이따 다시, 액티브 게이트웨이, 액티브 포워딩은 좀 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VSS 싱크 기능으로 다른 밴드에서 지원하지 않는 멀티 샤시 링크 어그레이션을 지원하지 않는 컨피그레이션 동기화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ISSU 라이브 업그레이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티브 게이트웨이는 VLRP를 대체하는 기술인데요. VSF 같은 경우 여러 대의 스위치가 단일 장비였기 때문에 VSF에서 당연히 VLRP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의 장비니까. 하지만 VSS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2 가상화 기능이기 때문에 장비 자체는 서로 다른 장비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VL에 대한 가상화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VL 100번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VL 100번의 디폴트 게이트는 누가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면, 기존에는 VRIP 프로토콜을 통해서 게이트를 이중화해서 VRP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게 됐었죠. 하지만 VXS 상황에서는 이 각각의 VS 페어가 가지고 있는 VLM 100번에 대한 IP를 액티브 게이트 IP, 버추얼 IP를 설정을 함으로써 각각의 페어가 버추얼 IP를 별도의 프로토콜 없이, VLIP와 같은 별도의 프로토콜 없이 가상의 VIP를, 동일한 VIP를 가짐으로써 그 VIP에 대한 동작을 개별 장비에서 동작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장비 간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링크를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스위치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VLAN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액티브 게이트웨이를 하면 VIP도 설정을 해야 되고, 버추얼 맥도 설정을 해서 클라이언트들에게 버추얼 맥과 버추얼 IP를 제공함으로써 VSS 페어 간의 액티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들한테 이중화된 버추얼 IP, 게이트웨이 IP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캠퍼스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구성 형태를 간략하게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코어 스위치, 어그리게이션 스위치, 액세스 스위치로 구성을 할 때, 액세스 스위치는 여러 대의 액세스 스위치를 VSF 가상화로 구성을 하여 하나의 논리적인 스위치로 동작할 수 있게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어그리게이션 스위치는 VSS 구성을 통해서 각각의 개별적으로 동작을 하지만 액세스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업링크 이중화된 링크를 가상으로 쓸 수 있도록 VSS 가상화를 통해서 이중화를 하고, 그리고 상단에 있는 코어 스위치하고는 L3 라우팅 다이나믹 프로토콜을 통해서 OSPF 같은 다이나믹 프로토콜을 통해서 액티브한 링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구성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캠퍼스 네트워크에서 가상하게 쓰는 백본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VSX 가상화 기능과 워크그룹 스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VSF 가상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이용하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네트워크에서 스패닝 트리 구조로 인해서 장비와 링크를 이중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로킹 포트 때문에 다 사용하지 못하던 사항을 이 장비 가상화를 통해서 다 액티브하게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장비 가상화를 함으로써 여러 대의 장비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관리하는 부분을
하나의 장비인 것처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운영의 편의성 또한 증가하는 형태로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은 VSF 가상화와 VSS 가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기존의 VSF 가상화는 기존의 이제 다른 벤더와 표준 기술인 스택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VSX는 다른 제조사의 멀티샷이 링크 어그레이션 기능보다 추가적으로 강점이 뭐냐라고 말하면 컨피그레이션 동기화 기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VSX를 쓰면서도 VSF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VSX 상황에서의 컨피그레이션 동기화 기능은 다른 밴더보다 확실히 뛰어난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네트워크 설계나 비용을 작성을 하실 때 이 VSF와 VSX를 같이 고려를 해서 디자인함으로써 고객 네트워크 혹은 내 네트워크가 좀 더 효율적이고 가성비 있고 편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세션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